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새벽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네, 새벽은 날은 쌀쌀해지고 주가는 그냥 폭락을 하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 방금 아직 안 끝났죠. 6시에 끝나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락하고 또 11월 본격적으로 차익 매물 속으로 시장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박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9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좀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좋든 나쁘든 차익 매매의 어떤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11월은 상당히 현금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현금이 스킹, 네, 이 단어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제약바이오로 시장이 약간 섹터 순환이 좀 돌긴 하는데 과연 오늘 한국의 제약바이오가 잘 버틸 수 있는지 가름이 되는 중요한 시험대의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 빠지는데 오늘 인라인들리만 잘 버티는 모습을 보면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네. 그러나 차익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1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고 본격적인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양자컴 온전 같은 주들 아주 박살이 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꿈으로 갔던 기술주들이 박살이 난 그런 하루다.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시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든 날인데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겹치는 그런 날입니다.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요 뉴스를 보면 3대 지수가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심리가 약화됐죠. CME 패드워치에서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인하해서 동결로 퍼센트가 역전이 된 상황이다. 실업률이 빠진 미국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실업률을 빼겠다는 거죠. 금리 판단의 안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12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떠돌았던 거죠. 오늘 뭐 다양한 지방은행 연은 총재들이 한마디씩 하셨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와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깜깜이 경제지표 발표가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술주 부진 속에서 헬스케어주가 강세로 전환했다. 섹터 로테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 부분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35, 99.030 약세죠. 원달러도 약세 1469원, 1500원 찍을 것 같아요. 네, 1500원 찍을 것 같다. 어제 이제 제 옆에 후배 새끼 매니저가 저한테 본부장님 이러다가 미국 주식 사는 게 좋지 않아요? 뭐 달러 약세, 원화 약세, 달러 강세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에서 더 많이 빠지면 그 환율 조금 먹겠다고 미국 가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이런 것들은 좀 경험적으로 이왕 가지고 있으면 좀 줄이는 게 맞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데는 좀 늦게 환전하는 이익은 있지만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엔달러는 강세 154.42엔, 엔화가 지금 160엔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그 영향으로 원화까지 다 한꺼번에 약세로 몰아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TI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58.76달러. 네, 금도 오늘 소폭 상승했네요. 4,171달러. 미 국채금리 한번 볼까요? 2년짜리는 3.585, 1.9bp 상승, 10년은 4.990, 2.5bp 상승. 네,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네, 12월 초에 FOMC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물 건너가고 동결 쪽으로 가는 모습이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7%나 빠졌습니다. 400달러가 깨질까 말까 아주 위기에 처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떨어지는 칼날인데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380까지 갈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바로 줍줍하는 것은 하수의 모습이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도 4.25%나 하락, 185달러.
오라클도 4.7을 216달러, 200달러를 위협하는 상황. 아, 머리 아픈데요. 이거 좋게 봤다가 이제 아주 뭐 골로 가는데 지금은 줍줍할 시기는 아니다. 떨어진 칼날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죠. 브로드컴도 5.17. 팔란티어도 아까 7% 이상 빠졌는데 살짝 또 5%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171달러. 애플은 0.15. 애플이 좀 적게 빠진 모습. 마이크론도 제가 아까 봤을 때는 5%였는데 지금 한 3.78까지 하락하는 모습 좁혀지긴 했는데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인텔도 6.22, TSMC는 마이너스 3.39. 네, 인라인딜리가 그나마 플러스에서 버티고 있죠. 인라인딜리가 좀 장 종가까지 좀 플러스적으로 버텨야 그나마 제약바이오를 쫓아갔던 사람들에게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버노디스크도 2.11.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98,681달러. 아, 큰일이네요. 비트코인 깨지죠. 이더리움도 깨지죠. 이더리움도 3,198.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양자컴 쪽에서 중국 애들이 암호를 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이 비트코인에게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는 뉴스케일 파워는 오늘 실로 11.21. 네, 이렇게 빠지면 좀 문제가 심각하죠. 23.05달러. 오클로도 오늘 8.33이나 하락하면서 100달러가 깨질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아, 정말 코이버도 8.91, 77달러. 아예 브레이크가 없이 빠지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네, 미국의 둔탁한 조정이 생각보다 심각한 모습. 아이온큐도 11.72. 네, 뉴욕 증시 아이온큐 돌연 급락, 양자컴, 구글 윌로우, 또 중국 쪽에서의 양자컴의 발전, 리게티, 디웨이브, 컨텀 등을 박살을 냈다. 중국 양자컴 가상자산 암호를 해독했다. 뉴욕 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해킹까지 하면서 충격이 가해졌다. 이런 기사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 올라간 종목을 보면 면역 항암제가 올라갔죠.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매드팩트, 티움 바이오. ABL은 벌써 이틀째 상한가를 치고 에이프릴도 굉장히 좋죠. 네, mRNA 관련주, 셀로메드, 서린바이오, 나이백, 지론생명과학, 바이오시밀리어, 셀트리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수 앱지수, 셀트리온 제약. 조선주들이 모처럼 올라왔죠.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대한조선. 역시 면역 항암제 이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시장이 쏠리긴 한데 ADC 관련들, 또 플랫폼 관련주들. 네,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잘 버티고서 좋은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ABL 바이오를 가장 좋아했다가 이제 시초가 거의 10조 가까이 오니까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맡겨놓고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미는데, 네, 그렇죠. 올릭스, 에이프릴 바이오, 터모큐브, 그 다음에 또 제가 미는 게 뭐가 있죠? 네,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를 미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혁신 신약 개발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연구 개발하는 업체이다. 2013년 창업을 해서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을 이전하는 라이센스 아웃, 에로를 주요 수익으로 보는 그런 기업이죠. 핵심 기술 플랫폼인데 독자적인 SAFA라는 핵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안티세럼 알부민 Fab Associated, 이 플랫폼의 약자가 SAFA죠. SAFA. 특징이 혈청 알부민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항체 절편을 이용한 기술이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혈청 알부민, 인간 항체 절편,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 혈청 알부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이해를 못하죠. 혈청 알부민이라는 뭐냐? 인간의 혈장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피 속에 간에서 합성되어 혈액 속으로 분비되며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생리적 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 혈청 알부민이다. 혈청. 주요 기능으로는 삼투압을 유지해준다. 그 다음에 운반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다. 알부민은 5일에서 15일의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약물 개발 시
약물 전달 수단으로 이용되며 양분의 체내 순환 시간을 연장하는 데 활용된다. 이 혈청 알부민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 반감기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혈청 알부민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단백질이고 혈액 속에서 분비되며 우리 몸에 다양한 생적 기능을 한다. 삼투압을 유지해주고 운반체 역할을 해주고 반감기를 늘려주는 기능, 이 기능이 혈청 알부민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어에서 인간 항체 절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 항체 절편. 여기서 PEP, F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래그먼트 안티젠 바인딩 약자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항체를 특정 효소를 절단할 때 얻어지는 항원 결단 단편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것을 다시 쉽게 풀어보면 우리 항체는 주로 Y자 모양으로 되죠. 이 항체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는데 이 두 개의 가닥, 이것을 FA라고 영역이라고 하죠. 항원 결합 부분. Y자 모양의 두 팔 부분에 해당하는 게 FA 영역이라고 하는데 역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특정 항원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드는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항원마다 결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줄기대 있죠. 이걸 FC 영역이라고 하죠. 이것을 결정성 단편이라고 한다. Y자 모양의 줄기 부분에 해당한다. 역할은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는 면역 반응 기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의 SFA 플랫폼은 이 FA 영역, 이 가지보다는 단편 이 Y자 모양의 줄기 부분보다는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의 영역 중 알부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절편을 이 FA 두 개의 절편을 이용하여 치료용 단백질을 붙여서 알부민의 긴 반감기를 활용해 약물의 체내 지속 기간을 늘리는 기술이다. 즉 항체의 이 두 개의 Y자 모양의 이 두 개의 모습, 이 FA 영역을 이용해서 만든 약물이 이것을 연구하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의 SFA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기술 플랫폼 SFA의 플랫폼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 특정 알부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항체 절편을 이용한 기술이다. 이 항체 모양 Y자 중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약물의 SF 기술을 적용하면서 체내의 반감기가 긴 알부민과 결합하여 약물의 체내 지속 시간을 크게 늘리고 약효를 증대시키는 지속형 바이오 베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SAFA 플랫폼이다. HUDVFA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기술, 그러한 라이브러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 ABL 바이오 다음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지금 아마 1조 이하니까 3조까지 한번 보고 키워보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는 두 번째 내년 한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야 그런 제약바이오 핵심주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설명을 해드렸네요. 네,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APB, A1이 있네요. 자가 면역 질환. 2021년 덴마크 루든베르의 기술 이전. 현재 미국에서 임상 1A, 1B, 1EA를 진행 중이다. 1B, 2A상. APB, R3도 있네요. 여기도 자가 면역 질환증. 미국 에보뮴과 공동 개발. IL-18을 타겟한다. 현재 임상 2회 이상을 진행 중이다. 에보뮴, 이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 이것도 이제 동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가장 큰 시장에 동사가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은 특별히 해줄 말은 전혀 없죠. 네, 11월 한 달은 조정해달라 봐야 하며 줍줍을 위한 매수 전략은 계속 12월 중순까지 참고 기다려라. 계속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일라인릴리가 잘 버티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 50% 정도 이익을 좀 실현하자. 물론 장기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죠.
내가 이 종목을 단기로 투자했는지 장기로 투자했는지를 구별을 잘 하셔서 단타로 하신 분들은 아침에 좀 올라오면 좀 줄이자. 최소한 30% 정도는 줄여서 현금을 좀 가지고 가자. 지금은 11월은 30% 현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별로 없네요. 에이피를 바이오 이 정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아침반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오가 좀 잘 맞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마저 없었으면 우리 카페는 올 겨울 12월에 울면서 연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미 이제 날아간 애들은 좀 버리고 일타들은 버리고 그 큰 5개 종목은 이제 조금씩 줄이고 이제 그 세컨 티어 이제 우리가 다시 쿠킹하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러한 종목들 G2G 그다죠 에이프릴 그다음에 올릭스 토모큐브 이런 종목들을 좀 세컨 티어로 보고 얘들을 3조 5조 정도 목표를 잘 세우시고 쫓아가는 전략이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더 하고 싶은 열정이 안 생기는 아주 충격적인 아침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말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